1968년 1월 21일 밤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서울 한복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까지 500m.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서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타는 지하철, 살고 있는 아파트, 지나치는 한강 제방, 이것들 중 상당수가 전쟁을 의식해서 그날 이후에 설계된 겁니다. 김신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북한 이사군부대 특수요원 31명, 민간인 복장으로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서 서울 세검정까지 내려왔어요. 청와대 500m 앞에서 발각됐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엔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우가 북한의 통째로 납치됐고 같은 해 10월엔 울진 삼척으로 무장공비 120명이 내려왔습니다. 1968년 한 해 동안 3번이에요. 박정희는 그때 판단했습니다. 이건 일회성 도발이 아니다. 전쟁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196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냥 구호가 아니죠. 건설 자체를 전쟁 준비로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해 서울시장 김현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 요새화 구상. 그날부터 서울에 올라가는 건물, 도로, 아파트는 전쟁을 전제로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건물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사실 서울은 원래부터 요새였습니다. 이성계가 수도를 정할 때 풍수지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신이 아닙니다. 북쪽엔 북악산, 남쪽엔 한강, 동서도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적이 어느 방향에서 내려와도 산을 타야 해요. 600년 전에 선택한 자리가 지금도 군사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서울로 들어오는 길은 어디일까요? 북한군이 서울로 내려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파주 고양 방면, 임진강 이남은 평야입니다. 전차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지형이에요. 6.25 때 북한군이 실제로 이 길로 왔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뚫렸죠. 그래서 그 논리가 1989년 일산 신도시로 이어진 겁니다. 물론 일산은 주거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0만호 건설, 집값 폭등 해결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그 위에 군사 설계가 얹어진 겁니다. 근데 그냥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일산 아파트들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폭격에도 어느 정도 버팁니다. 단지 배치 자체가 전차 속도를 떨어뜨리는 미로 구조이고요. 이중창은 화학 공격도 부분적으로 막습니다. 꺾인 형태로 지어진 아파트들, 축이 여러 개라 쉽게 무너지지 않죠. 일산 아파트를 사면서 군사 요새를 같이 사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1994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직접 인정했습니다. 일산 신도시 설계에 군사적 방어 목적이 포함됐다고요. 아파트에 군사 목적이 있었다는 게 국회 공식석상에서 확인된 겁니다. 두 번째 침투로 양주 동두천 방면. 산악지형이죠. 전차 끌고 내려오기 불편해요. 근데 이 방면이 더 위험합니다. 6.25 때 의정부 전선이 무너지면서 서울을 내줬거든요. 북한군 전차가 의정부를 돌파해서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그 실패의 교훈으로 미군을 더 북쪽에 박아뒀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미군 기지가 있죠.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북한이 동두천을 뚫으면 바로 미국 병사한테 총을 겨눠야 합니다. 그 순간 전쟁은 한반도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이 되죠. 미군이 동두천에 있는 건 단순한 주둔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방어선이죠. 그러면 그 방어선을 뚫고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와도 지옥이죠. 도로부터 볼게요. 서울 주요 간선도로는 시청으로 바로 직행이 안 됩니다. 꾸불꾸불하게 꺾여 있어요. 전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고가도로는 유사시에 무너뜨려서 바리케이트로 씁니다. 북악산은 초소와 벙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민간인이 아무렇게나 못 올라가죠. 북악 스카이웨이, 관광도로처럼 보이죠. 원래 목적은 청와대 인근 경비 강화입니다. 또 남산터널, 방공호 설계입니다. 30만에서 4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을 만들려고 했어요. 소공동 지하도요. 장기전 때 임시 서울시청으로 쓰려고 만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그 지하도가요. 이 중에서 하나만 집중해서 볼게요. 서울 요새화의 설계 논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서울 홍제동 유진상가. 1970년에 지어진 주상복합입니다. 1층을 보면 기둥들이 엄청 넓어요. 일반 건물보다 두세 배. 높이도 비정상적으로 높고요.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바로 탱크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유진상가 위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구파발 전차 방어선 바로 뒤에요. 북한군이 구파발을 돌파하고 청와대로 가려면 반드시 홍은동 내거리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이 건물을 박아 놓은 거예요. 1층은 아군 전차 진지, 최악의 경우엔 건물 자체를 폭파해서 거대한 장애물로 씁니다. 나중에 이 건물 지하를 공사하다가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빈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홍제천 위 수백 개의 기둥으로 받치는 공간이었죠. 전시 철거를 염두에 둔 구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건물 땅부터가 다릅니다. 유진상가는 홍제천을 덮은 시유지 위에 세웠습니다. 서울시가 하천 위 땅을 군사 목적으로 민간에 내어준 거예요. 건물 자체도 다릅니다. 서울시내 다른 어떤 건물보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많이 넣었어요. 나중에 보수공사업자들 사이에서 못 받기 어려운 건물로 유명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설계했을까요? 어떤 지시체계로 이런 건물이 나온 걸까요? 압구정 한양아파트 설계를 담당했던 건설사 관계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설계도가 전산화되지 않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당시 관할부대와 협의해 설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추측입니다. 설계한 사람도 모릅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요? 애초에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군사 지시는 공문이 아니라 구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어라. 건설사는 그냥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군사 목적으로 설계된 건물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령한 사람도 없고 지시 문서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법원 판결입니다. 1985년 유진상가 시공사 신성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홍제천 위에 건물을 지었으니 하천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거였는데 신성건설이 거부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군사 목적에 맞추어 통상보다 견고한 규모와 구조로서 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공문도 없고 설계 지시 문서도 없는데 대법원이 군사 목적을 법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구두 지시로 지어진 건물이 법원 판결로만 그 목적이 증명된 거예요. 이 건물 처음 입주자 상당수가 정부 고위직이었거든요. 당시엔 최고급 아파트였고요. 단순한 특혜가 아닙니다. 최후 방어선에는 지휘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폭파 준비가 된 요새에 그 폭파 결정을 내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유진상가가 특수한 사례처럼 보이지만 이 논리는 강남 전체에 적용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금도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거기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청담 삼익아파트. 이 아파트들 계단실에 이상한 구멍이 있어요. 네모난 구멍인데 파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기관총 거치대입니다. 구멍 방향이 한강을 향해 있죠. 한강을 건너 올라오는 적을 막는 진지입니다. 주민 인터뷰를 했더니 존재조차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 강남은 왜 1968년 이후 갑자기 개발됐을까요? 김신조 사건 이후 정부가 결론을 냈습니다. 한강 이남이 더 안전하다.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 강남 개발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안보 전략입니다. 부동산 얘기할 때 이 맥락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 논리는 또 땅 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땅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지하철망, 세계 최장급이죠. 교통수단만이 아닙니다. 전시에 지하로 병력을 이동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 한강도 그냥 강이 아닙니다. 서울 구간 평균 폭이 1km예요. 전차가 건너기 극도로 어려운 장애물이죠. 그리고 여의도 공원 아시죠? 지금은 잔디밭인데 원래 이름이 5.16 광장이었습니다. 길이가 1350m. 아스팔트로 포장된 긴 광장.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로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의 높은 제방, 올림픽대로. 홍수 대비이기도 하지만 방어진지 역할도 합니다. 강남 아파트 옥상이 유독 깔끔한 이유예요. 비상시 부대를 배치할 수 있게 비워놓은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요새들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담 삼익아파트 총항구 있던 그 아파트요. 재건축 완료했습니다. 총항구는 없어졌죠.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근데 사라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도봉구 도봉동에 1970년에 지어진 시민아파트가 있었습니다. 300m 길이로 길을 가로막듯 세워진 건물이에요. 1층엔 탱크가 들어가서 북쪽으로 총구를 겨눌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2층부터 4층엔 사람이 살았고요. 2004년 건물이 너무 낡아서 위층 아파트는 안전 문제로 철거했어요. 근데 1층은 못 건드렸습니다. 군사시설이기 때문이에요. 공식 해제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사는 위층은 허물었는데 탱크가 들어가던 1층은 13년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됐지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정권 때 적용된 설계 기준이나 시설물 규정이 점차 사라졌다. 점차 사라졌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잊혀진 겁니다. 공식 해제 발표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서울 요새화 구상을 공식 해제합니다. 이런 발표 들어보셨나요? 냉전이 끝났을 때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공식 해제 선언은 없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됐죠. 설계도는 전산화가 안 됐고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건물들은 재건축되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건지 아직 살아있는 건지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전부 재래식 전쟁 기준이거든요. 북한은 핵보유국이에요. 일산 아파트가 폭격을 버텨봤자 전술핵 하나면 끝입니다. 압구정 아파트 총항구가 있어봤자 전술핵 하나면 끝이죠. 요새가 철저할수록 재래식 전쟁은 억제됐지만 핵 앞에선 구조적으로 무방비라는 뜻입니다. 인계철선도 얇아지고 있습니다. 동두천 의정부 일대에 2만여 명 있던 미군 대부분 평택으로 내려갔어요. 아직 병력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방어선은 아니죠. 건물은 재건축으로 사라지고 있고 핵 앞에선 무력하고 인계철선은 얇아졌습니다. 서울 요새화는 공식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해체되고 있죠. 여러분이 내일 아침 타는 지하철, 퇴근길에 걷는 그 지하도, 살고 있는 지금 그 아파트. 서울은 지금도 요새입니다. 다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